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50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안녕 한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이마영 기자하고 국정교과서 얘기했는데 네. 약간 좀 답답하다 그럴까요? 이게 사실 네.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갖고 이 뭐 한 가지의 역사를 가리키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뭐 단 하나만 얘기하자면 네. 이 뭐 노벨상 같은 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입식 교육 이런 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가리키면 그게 창조성이랄까 될까요? 난 그것도 참 답답한 네, 그런 사회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다원화되는데. 그렇죠. 이게 모든 그 다양성, 그다음에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네. 사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원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이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뭐 더 이상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거여서 답답합니다. 뭐 하도 답답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네.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좀 답답하네요. 이것도 보니까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그런 답답한 주제보다는 그래도 금기시된 이야기면서 이게 나름 뭐 또 요새도 하여튼 문제가 된 얘기여서 이것도 그래서 네. 그 하나의 의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금기시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그 바티칸 고위 성직자가 그 뭐 시노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앞두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 사실 이게 또 가톨릭에서는 또 더더군다나 또 금기시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보적이라는 우리 또 프란시스코 교황도 예. 이 사랑하는 뭐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결합 이런 걸 보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성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인간의 성취향이라는 게 사실 강제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역사가 제일 깊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늘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될 병자라든지 혹은 비인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주제는 뭐 그 성소수자 비인간 취급받은 성소수자 역사 속 성소수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가 역사가 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역사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삼국유사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 해공왕이 바로 이제 기록에 나타나는 성소수자라는 겁니다. 기록이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이분이 제위가 이제 765년부터 780년이니까 약 15,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가 됐다. 첫돌부터 왕이 오르는 날까지 늘 여자 놀이를 하고 자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인데 남자의 몸을 빌려 태어났다는 거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연이 이제 그 성유사에 나오는데 해공왕의 아버지가 이제 경덕왕인데요. 뭐 좀 저기지만 하여튼 경덕왕의 음경이 8치나 됐다 그러는데 아들이 네.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근심을 하다가 이제 그 표운대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표운대사 사실 우리가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담사. 그러니까 네. 보면 우리가 향가, 찬기파랑가, 아, 뭐 네네. 그다음에 안민가 이런 그 향가를 지은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향가 배울 때 배운 분. 네, 그렇습니다. 그 표운대사한테 이제 내가 복이 없어갖고 그 아들이 없는데 그 천재,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청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운대사가 천재를 만났어요. 예, 만나긴 했는데요. 좋은 대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딸은 낳을 수 있는데 아들은 안 됩니다라고 안 된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러게 이제 경덕왕한테 전하니까 경덕왕은 그래도 딸을 아들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천재한테 다시 가서 한번 부탁을 해달라라고 이제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운대사가 다시 한번 천재를 만납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쉽게 들어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줬겠죠. 그러니까 천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을 아들로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표운대사가 그대로 이제 천재의 말을 경덕왕한테 이제 전하니까는요. 경덕왕이 또 반색을 했다 그래요. 괜찮다. 나라가 위태롭더라도 아들을 얻어서 대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해공왕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공왕이 8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왕위를 이제 잇거든요. 지존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거리낄 것도 없고 네.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여성 취향이 더 심해졌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요? 뭐 늘 비단 주머니를 차고 다녔다. 그다음에 미소년들을 희롱하면서 놀았다. 그래서 크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그 때문에 마침내 피살됐다. 그래서 표운대사의 말이 맞은 것이다라고 이제 삼국유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련 스님은 결국 신라가 혼란에 빠진 원인을 해공왕의 동성애 취향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 시대잖아요. 이런 스님이 그 네. 성군유사를 지은 게. 뭐 스님들이 보기에 사실 뭐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동성애가 꼴 보기 싫었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결국 망한 게 해공왕의 동성애 취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분석은 100% 맞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국유사를 사실 좀 뜯어보면 신라가 진짜 혼란에 빠진 이유가 사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해공왕이 너무 이른 나이에 왕에 올라서 태후, 그러니까 뭐 선왕이겠죠. 예, 선왕의 예. 부인이겠죠. 만월부인이라는 분인데 섭정을 했다 그러는데요. 정사가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해공왕 대신 정사를 주물렀던 태후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해공왕이 남성기와 여성기를 둘 다 갖고 태어난 어떻게 보면 양성인지 뭐 혹은 뭐 태어날 때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켰던 뭐 동성애자인지 혹은 뭐 양성애자인지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해공왕의 성적 취향이 후천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었던 선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음. 있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은요 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선천적인 뭐 어떤 성 취향 사실 뭐 어쩌겠습니까? 음. 근데 고려 시대 때도 동성애 취향 때문에 정사를 망쳤다 이런 소리를 듣는 임금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성이 좀 약간 우리하고 좀 지금하고도 뭐 좀 비슷하다 그러고 좀 문란하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좀 좋은 얘기로는 개방적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목종 같은 경우가 이제 제위가 997년부터 1009년인데 목종의 경우가 있고 고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뭐 실패한 개혁 중 군주로 이제 알려진 공민왕이 대표적인데요. 네. 목종의 동성애 대상은 유행간이라는 사람하고 유충정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고려사 열전에 보면 폐행이라고 나와요. 아주 그 이 옆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이제 그 임금을 망쳤던 그런 사람을 네. 폐행 뭐 열전을 만들었는데 유행간의 용모가 미려해서 목종의 사랑을 받은 동성애 대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하들한테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이제 유행간한테 물어보고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행간이 왕의 청해를 믿고 이제 오만했을 거 아니에요. 뭐 문무백관들을 경멸하고 뭐 턱하고 납비추로 명령을 내릴 정도로 뭐 그랬다 네. 그러는데 그 왕 측근들이 이제 그 유행관을 왕처럼 모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랬다는 거고 그 유충정이라는 사람은 발해 출신이었는데 별다른 뭐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결국 유행관 유충정 두 사람은 그 궁중 출입할 때도 마치 임금처럼 뭐 의장을 차리고 다녔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음. 그 강조의 난 때 1909년에 피살됩니다. 목종도 다 같이 죽어요. 아, 예. 공민왕은 어땠어요? 뭐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노국공주를 거의 네. 죽고서 또 신도론을 통한 뭐 개혁 정치 이런 게 또 물거품이 되니까 이후에 이제 남색 동성애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훈경이라는 총신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김훈경을 통해서 자제위라는 기관을 두어가지고 미남자들을 선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1374년 9월 1일 날 결국 이제 자기가 선발했던 자제위 그런 홍윤일파한테 피살되고 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가 이거를 동성애가 낳은 비극이다라고 이제 폄훼를 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세종임금의 며느리가 유명한 동성애 스캔들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 임금의 며느리라 그러면 사실 누구겠어요? 문종이잖아요. 네. 문종의 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종실록을 보면 또 이게 참 재밌는데요. 그 시아버지 세종이 성군답지 않게 하여튼 이 며느리의 추행가 아주 미주알 고주알 아주 낱낱이 밝히고 있어요. 이거 어찌 보면 민망한데 왜 세종임금은 치부를 스스로 드러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며느리를 이제 세자빈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니까 그걸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입으로 이 직접 이제 그 세자빈 봉씨의 동성애 행각 이걸 아주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 다 나가라 그러고 승지 2명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승지라 그러면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 뭐 이렇게 네.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1436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며느리 봉씨가 이제 그 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여종 소쌍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소쌍한테 이제 세종이 직접 족쳐가지고 진술을 들었는데요. 그 진술 내용에 아주 그참 황당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는 네. 어쩌면 좋단 말이냐. 글쎄 세자빈이 궁궐의 여종 소쌍을 사랑해서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거야.
소쌍이라는 아이가 동침을 거부하면 세자빈이 마구 윽박질렀다는구나. 네. 그럼 마지 못해서 옷을 반쯤 벗고 병풍성에 들어가면 세자빈이 나머지 반을 강제로 벗기고 눕게 한 다음에 뭐 남자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교합하는 형상으로 뭐 같이 서로 희롱했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르죠.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매우 적나라한데요.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뭐 그뿐이 아니고 며느리 봉 씨가 이제 소쌍이 다른 여종 단지라고 하는데 뭐 네. 다른 여종을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고서 이 사람을 붙여갖고 미행하고 또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대놓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다 그럽니다. 뭐라 했냐면 뭐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뭐 무슨 뭐 가요 뭐 대사처럼 그렇게 네. 했다 그래요. 스토커인데요. 네. 조선판 스토커 아니면 조선판 미저리의 행각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쌍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여정이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이 세자빈의 사랑 너무 질려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넋두리를 했다 그럽니다. 세자빈께서 날 사랑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럽니다. 근데 세종이 이렇게까지 까발렸으니 봉 씨가 무사하지 않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는 사실 뭐 세자빈 자리에서 봉 씨를 쫓아낼 명분을 얘기를 한 네.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적발된 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화살을 봉 씨한테 돌린 건데 봉 씨만 잘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이게 뭐 읽어보면 그 시대 사실 그 시대니까 봉 씨의 책임이 컸죠. 왜냐하면 이 봉 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전형적인 조선 여인이 사실 아니었어요. 성격이 좀 과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봉 씨가 처음에 세자빈의 책봉이 되니까 시아버지 뭐 세종이 연려전을 가리켰는데 며칠 만에 이제 이따위 책을 배워서 뭘 하느냐라고 막 집어던졌다 그러고 그다음에 말술을 즐겼다는데요. 네. 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리고 주사가 또 대단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세종 임금이 다 까발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며느리 얘기를 이제 승지들, 이제 측근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들한테 이제 다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종 넋두리 속에 보면은 세자빈 봉 씨 술버릇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는데 아 이거 세자빈이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 사발로 그냥 연거푸 마셨댔다는구나. 취하는 걸 좋아해갖고 어떨 때는 말이야 시종 드는 여종들로 해갖고 뭐 얻고 다니기도 하고 막 뜰 안으로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하고 술이 모자라면 이 사과 자기 집에서 막 가져와서 마시고 이게 어찌 뭐 세자빈이 할 노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넋두리를 했다 그러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 증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알코올 증세라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경 씨한테도 어떤 할 말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할 말요? 뭐 부인이 뭐 그런 데는 뭐가 문제가 있겠었겠어요. 남편이 남편. 뭐가 문제겠죠. 남편 문종한테 이렇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중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실 봉 씨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세자빈 두 번째인데요. 원래 그 세자 문종은 그 김 씨라는 여인을 세자빈으로 처음에 삼았어요. 근데 이제 김 씨가 이게 좀 이 양반도 참 골치 아픈 양반인데 그 남자를 유혹하는 압승술을 썼다라는 그런 단서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패출이 됐습니다. 패출됐다면 뭔가 민망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압승술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머리가 얘기하는 남자의 사랑을 받는 술법, 뭐 좋은 얘기로 하면 사랑의 묘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김 씨가 썼던 술법 가운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데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신발을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술에 타서 남자에게 먹이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고 또 두 뱀이 이제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허리에 차는 방법 이런 것도 있었다는데 이런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비법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괴한 행동이 적발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부덕을 행했다는 죄목 이런 걸로 이제 패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 씨가 이제 두 번째 세자빈으로 온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김 씨나 봉 씨나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 남편이 문종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뭐냐면 그 이 문종의 그 세자의 첩이 권씨가 있는데 현덕왕후에 나중에 이제 뭐 단종을 낳은 사람인데요. 이 아들을 덜컥 낳았어요. 이 아들은 단종은 아니고요. 일찍 죽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 씨가 경우는 이제 더 좌절하게 된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임신했다라고 아주 뭐 거짓으로 고해가지고 한 달간이나 이제 남편을 중궁전에 붙잡아두고 막 그랬습니다. 거짓 임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남편 사랑받으려고 별별 수를 다 쓴 거죠.
이게 예를 들자면 남편을 사랑하는 내용의 노래를 지어갖고 사랑가를 지은 거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여정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그다음에 뭐 빈궁을 지키던 뭐 예를 들면 늙은 여종한테 빨리 세자를 불러오라고 해갖고 퇴근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남편이 봉 씨 마음을 알아줬을까요? 안 알아줬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종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네 마누라한테 가서 좀 네.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겨우 이제 세자빈 처소를 가는데 네. 며칠 왕래하다가 사실 발길을 또 끊고 음. 또 어떤 날은 또 이게 또 봉씨의 처소를 뭐 근처를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 거죠. 아니 어슬렁거리긴 왜 어슬렁거려요. 네. 애간장이 녹았겠네요. 이게 뭐 아버지가 가라니까 가긴 갔지만 들어가긴 싫으니까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세자빈이 그 문 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애를 태우고 네. 저분은 도대체 왜 안방에는 들어오지 않고 공연히 밖에서만 맴돌고 있냐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손잣말을 했다 그럽니다. 아버지 세종도 되게 답답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무심하니까 또 뭐 아들 뭐 닥달하고 뭐 아주 뭐 그랬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세종의 넋두리가 이제 하늘을 찌르는데 그 다 실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저렇게까지 금술이 안 좋은데 내가 어찌 침실의 일까지 부모지만 네.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침실이를 어떻게 자식까지 가르칠 수 있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부모지만 남녀 관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읽어보면 사실 김씨나 봉씨나 가엾지 않았습니까? 네. 남편 사랑받으려고 사실 그 당시에 그랬던 건데 별짓을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록 보면은 봉씨가 남편 사랑을 받으려고 하여튼 이 거짓 임시를 칭한 거라고 보지만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상상임신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남편 아이를 반드시 갖겠다라는 어떤 네. 그런 집착이랄까 뭐 이런 거 바램 소원 이런 것이 낳은 어떻게 보면 상상 임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짓 임신이 거짓이 아니고 네. 자기가 그렇게 이제 임신했다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는 그게 잘 구분을 못했을 수도 네, 있으니까요. 하긴 첫 번째 세자빈 김 씨도 그 똑같았던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뭐 사랑의 술법 뭐 이런 것까지 써서 남편 사랑을 얻으려고 했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 씨도 이제 그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세자빈 봉씨 두 번째 세자빈 동성애 네. 소동 이것도 역시 그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었던 받을 수 없었던 좌절감 그거의 다른 표현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조선시대 최대의 동성애 스캔들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게 한 1467년 세조 때 일인데 온 조정이 뭐 하여튼 그 사건으로 들끓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그 소위 사방지 사건이라 그래 갖고 우리 뭐 듣는 분들도 사실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방지가 당대 남성기 여성기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양성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누구냐 하면은 세종 임금의 사위 안맹담이라는 사람의 노비였는데 네. 태어날 때부터 남 여성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태어난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자로 성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엄마가 사방지한테 여자 옷을 입히고 연지분지를 발라주고 바느질을 가르쳐주고 늘 여장을 하고 이제 다니게 했다 그러는 건데요. 바느질 솜씨가 엄청 빼어나가지고 선비들 집을 뭐 드나들었다 그러는데 이 와중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독수공방하던 과부 이 씨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거죠. 과부 이 씨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예, 그때는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 이 씨 아버지가 세종 임금을 보필해 갖고 과학기술 분야 이 정책을 다졌던 천문학자 이순지라는 분이었는데 네. 그 아들 뭐 이제 그 정인지에 사였다 그러고요. 엄청난 가문의 딸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신분의 차이가 사실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씨하고 사방지가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 거죠. 그 실록에 이렇게 나와요. 둘은 사랑하게 됐다. 늘 좌우에 함께 있으면서 음식도 그릇도 같이 쓰고 앉고 눕는 것도 함께했다. 심지어는 의복도 같은 빛깔로 하니 사치스럽고 화려하기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록에 커플룩을 맞춰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커플룩의 어떤 기록이죠. 네.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과부 이 씨가 노비인 사방지를 집주인처럼 끔찍하게 대했다 그러는 건데요. 남편처럼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소문이 퍼졌을 텐데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점점 대담해졌겠죠. 네. 뭐 1462년에 지금 감사원격이죠. 사원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가지고 이제 사방지를 체포를 했는데 몸을 살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주 놀라 자빠집니다. 어땠는데요? 그때 이제 사원부 장령 감사관인데 그 수색 결과를 이제 세조한테 고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문로 지금 여경방이라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이제 종로구 신문로. 경향신문사 네. 경향신문사의 동네인데 그 살고 있던 그 김기석의 아내 이 씨 과부 이 씨의 노비가 사방지인데 이게 사방지 행색이 괴이해 갖고 사원부가 체포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세조임금이 그랬더니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겉모양은 분명히 여자인데 음경과 음낭은 곧 남자였습니다. 무슨 까닭에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인지 아들하고 도승지를 보내갖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다 그러는 거죠. 머리와 옷은 여자인데 음경, 음낭은 남성이고 단지 정도가 경도 아래에 있어갖고 다른 사람과 좀 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여서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네. 사방지는 이의의 사람이다. 그런데 남성의 형상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의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 남성기 여성기를 둘 다 갖춘 사람이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그렇다니까 이제 양성의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지가 근데 다른 여성들하고도 관계를 맺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4시 안에 뭐 여러 뭐 차례 정을 통했고 여자 승들, 여승들 사통시켜 갖고 파괴시키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은 임신을 걱정하니까 사방지가 큰 소리 뻥뻥 쳤다는 거예요. 내가 4시 어떤 4시에 철을 간통을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임신을 안 시켰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뭐 했다 그래요. 이 실록에 이렇게 별 망측스러운 기사가 다 나온다면서요? 실록 이거 보면은요. 옐로우 페이퍼 같아요. 선정적인 것 같아요. 신문에서 뭐 옐로우 페이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방지가 평소에 정을 통했던 여승이 이제 그 사방지의 생식기가 너무 장대했다라고 이제 증언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인데 그 반더한테 만져보게 했더니 그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세조 임금도 웃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방지 옷을 벗겨갖고 이제 관리가 이제 보고서 이제 혀를 내둘렀다는데 야 어쩌면 이렇게 크고 장대하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 건데요. 그 말을 듣고 세조임금도 껄껄 웃으면서 이제 특명을 내렸다 그럽니다. 극형으로 다스렸나요? 아닙니다. 특별히 추궁은 하지만 중벌에는 처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그 가문 자체가 그 과부 이 씨의 가문이 이제 그 아주 그 세종 때 네네. 유명한 그 이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을 더럽힐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아래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뭐 사원부에서 이제 뭐 각 신료들 이런 사람들이 아우성 쳤고요, 빗발 쳤죠. 서거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달려 있는 도리는 음과 양이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도리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라고 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세조임금은 너무 사방지를 책하지 말라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방지 사건을 문제 삼아 갖고 내사를 벌인 사원부 관리 이런 사람을 파직을 시켜버려요. 네. 그 왜냐하면 간통 형장을 적발한 것도 아닌데 그 재상집 이순지 뭐죠? 그러니까 이를 너무 경솔하게 뭐 의논하고 내사를 벌여갖고 임금에게 올린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원부 관리를 파직시키도록 하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조 임금은 명백한 증거 없이는 고위 관리의 가문을 욕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거네요. 예, 뭐 조선 시대에도 사실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조선 시대 때도 명백한 현장을 잡지 못하면 간통죄도 사실 성립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조임금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양성기를 가진 사방지는 병자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방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풀려나요? 뭐 신료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는 그 처벌을 이제 그 이씨 집안에 네. 맡깁니다. 그 이씨 아버지가 곤장 10대 정도를 쳐갖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쪽 그 살던 머슴집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이 과부로 오래 지냈을 거 아니에요. 딸이 네. 그 뭐 외로움을 이제 달래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방지를 배려한 거다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끝나질 않습니다. 둘이 결국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방지 사랑을 잊지 못한 과부 이 씨가 수소문하고 이제 해갖고 몰래 이제 불러 올립니다. 그 사이에도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 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세조 임금도 이제 더는 어쩔 수 없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의 공론이 다시 이니까 더 이상 이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유배형에 처합니다. 사방지하고 과부 이 씨의 사랑이 남긴 상처가 크다면서요. 예, 그 아들은 물론이고 그 손자 전정까지도 이제 두고두고 걸림돌이 됐는데 성종임금 나중에 이제 제이 오른 성종임금이 네. 과부 이 씨의 아들이
경상도 도사에 임명이 되니까 그 사원부가 사방지 추문을 거론하면서 반대합니다. 네. 뭐냐면 이제 도사라는 직분이 뭐냐면 그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관찰사를 보좌해서 각도의 행정,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보직이거든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부지사 그 정도인데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가문을 더럽힌 여자의 아들을 앉힐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허물 있는 자가 경상도 업무를 맡는다면 백성이 누가 복종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종은 결국 임명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 김유학이라는 사람인데 어머니 추문 때문에 인사 검증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게 된 거죠. 이 씨 손자도 불이익을 봤어요? 연산군 때인데 그 부마 임금의 사회를 선택할 때 특별히 그 아까 문제가 됐던 경상도 감사로 이제 했던 네. 그 과부 이씨 아들 김유학. 그 손자는 입궐하지 말도록 이렇게 엄명을 또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방지 경력 때문에 추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3대에 걸친 어떻게 보면 혹독한 징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지 말고도 또 다른 성소수자 이야기가 있어요? 예, 뭐 이 또 양성의 소유자인데 그 명종 때 이렇게 후출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길주 한경도거든요. 임성구지라는 사람인데 양이 아까 얘기했던 남성계 네. 여성계를 둘 다 갖춘 그 지아비에게도 시집을 가고 아내에게도 장계 들어온 어떻게 보면 매우 해괴하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양성애자란 얘기네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예, 그러니까 명종이 이제 그 이 한경강사 이제 장계를 보냈는데 이걸 보고서 아주 고민을 한 끝에 그 사방지의 예를 따라서 사람들과 격리시켜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배한 거죠. 그러니까 사관원에서 상서가 이제 빗발치는데 저 사람은 남편도 부인도 둔 어떻게 보면 천지간에 요사스럽고 요사스러운 요물이다. 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종이 뭘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물이다. 괴이한 물건이긴 하지만 인간의 목숨은 그래도 지극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저 외진 곳에 두어서 인류와 섞이지 말게 하라. 굳이 뭐 엄한 법률까지 쓸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처벌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좀 물건으로 취급한 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세조 임금 역시 지난번에 그 사방지 유배 보낼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인류가 아니다. 비인류라고 표현하는데요.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외방의 노비로 영원히 그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명종은 괴물이라 그러고 세조는 병자라 하기도 하고 비인류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명종, 세조의 말은 지금 이 순간도 통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성소수자를 병자라든지 혹은 격리해야 될 뭐 비인류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들 소수자 이렇게 대우를 받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잘은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인권은 사실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풍토는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